아제르바이잔의 삶, 아름다운 여성들, 토백의 예산, 그리고 숨겨진 이슬람 에섹스 문화. 이 나라는 고대 모스크가 화려한 클럽 옆에 우뚝 서 있는 모순의 연속입니다. 토백이면 한 달간의 편안함과 재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이 모두 카펫과 케밥, 조용한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손한 미소와 겸손한 복장 아래에는 현지인들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강렬한 하위 문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생활비는 놀라울 정도로 낮지만 진짜 반전은 전통 아래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숨겨진 에섹스 문화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관광 안내서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반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겸손한 이슬람 국가로 전통적인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를 조금만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곳, 이슬람 전통과 소련의 역사가 만나는 곳,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된 미소 뒤로 비밀이 속삭여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여행 안내서나 가이드 투어에서 보여주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아제르바이잔, 역과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말 이곳에서 한 달에 호백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도심 외 지역에서의 임대료는 월 150이메 200달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는 2.0달러, 대중교통은 한 번에 탑승에 0.2달러도 안 됩니다. 여행자나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예산으로 꿈꾸는 곳이지만 이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이곳의 저렴한 생활비만이 아닙니다. 저렴한 생활비가 석유부의 힘과 현대적 지위의 상징에 대한 열망과 어떻게 얽혀 있는가입니다. 새로 나온 BMW가 포장도로를 내려오고 5달러짜리 카푸치노가 금잔에 담겨 제공되는 모습, 고급 부티크가 고풍스러운 모스크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게 매력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환대하며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광대뼈와 결점 없는 피부, 페르시아, 러시아, 터키의 특징이 혼합된 이들은 글로벌 미인 순위에도 자주 오릅니다. 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시적인 일입니다. 매끄럽고 우아하며 적절하게 보이기 위한 강한 압박이 있으며 심지어 가게에 갈 때조차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아함 뒤에는 조용한 반란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에서는 겸손하고 온라인에서는 현대적입니다. 누군가가 옥상 파티에서 화려하게 포스팅한 다음 날의 가족 저녁 식사에서는 히잡을 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바쿠, 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이슬람 세계의 다른 어디와도 다릅니다. 두바이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스탄불의 일부이기도 하며 모스크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는 구시가의 구불구불한 골목과 돌담을 걷고 다음 순간에는 LED 조명이 가득한 타워와 서양 체인점이 즐비한 미래적인 보르바르에 서 있게 됩니다. 스카이라인은 고대 미나레트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와 루프탑 라운지의 테크노 비트가 뒤섞입니다. 정체성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도시이기에 매력이 더해집니다. 지리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혼합된 느낌을 메코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작지만 다양하며 카스피해의 해변부터 눈 덮인 코카서스 산맥의 정점까지 문화적으로도 터키계의 뿌리, 페르시아의 영향, 러시아의 유산, 이슬람 전통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한 얼굴, 가족에게는 또 다른 얼굴, 그리고 밤에만 나타나는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 겸손한 문화, 맛있는 음식 몇 가지, 그리고 역사적인 명소들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지만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드러난 이중생활. 낮에는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해가 지면 파티를 즐기는 나라. 여성들은 차를 마시며 가족의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금 시간 후에는 데이팅 앱에서 스와이프까지 하는 곳입니다. 혼란스럽고 매혹적이며 때로는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이를 음지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디오를 다 보고 나면 당신은 무슬림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세요. 곧 흥미진진해질 테니까요. 당신이 들을 내용은 어떤 여행 안내서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볼 것은 어떤 인플루언서도 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낄 것은 그냥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단 $500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좀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요즘 어디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대부분 도시에서 임대료만 해도 그 이상을 넘기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잘 먹고 탐험하고 즐기면서 한 달 동안 바쿠에서 $500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방을 챙기고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해 제가 $500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제 기본 비용 분, 브레이크다운부터 시작해볼까요? 흥미로운 부분이니까요. 가장 먼저 임대료입니다. 만약 중심 바쿠, 특히 불꽃탑이나 구시가지 근처에 머문다면 임대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주요 중심지에서 단 슌테 25분 거리를 벗어나면 그곳에서 한 달에 150에서 200달러를 사이로 괜찮은 아파트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원룸 아파트를 발견했는데 주방이 작동하고 와이파이도 있으며 심지어 발코니도 있었고 가격은 180이었습니다. 호화스러운 건 아니지만 솔직히 유럽에서 3배 가격에 묵었던 일부 장소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다음은 심카드와 인터넷입니다. 이건 정말 싸서 놀랐습니다. 지역 모바일 상점에 들어가서 여권을 건네주고 나왔는데 심카드와 10GB 데이터 요금제가 7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스트리밍, 영상통화, 사진 업로드를 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현대 도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진정으로 빛나는 곳은 음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약 D천에게 제공되는 제대로 만든 뜨끈한 호메마데 식사입니다. 저는 돌마, 다진 고기와 쌀이 들어간 포도잎이, 와 플레이프, 고기와 당근으로 양념한 쌀 요리, 갓 구운 탄디르빵, 그리고 그릴에 구운 케밥을 먹었는데 이는 고향의 스타벅스 커피 가격보다도 저렴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가 모든 코너에 있으며 그들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대배해줍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내에 있었습니다. 교통은 또 다른 지갑을 기쁘게 하는 영역입니다. 바쿠 지하철 시스템은 청결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저렴합니다. 단일 승차 요금은 30캐픽, 즉 약 18센트입니다. 저는 약 D천행에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로 충전했습니다. 버스와 공유 택시인 마르슈르트카는 아주 저렴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한 주 단위로 대략적인 경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주는 정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필요한 몇 가지 가정용품을 사느라 약간 더 지출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식사와 디저트를 포함한 한 끼를 사치스럽게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DBF20을 썼고 예산의 거의 절반이었지만 잘 지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저렴한 음식점도 찾아냈고 심카드도 작동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처럼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강한 홍차와 간식을 $1000 이하로 제공하는 현지 찻집도 발견했습니다. 그 주에 쓴 총 금액은 약 70,000엔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현지 하맘 전통 목욕탕에 가고 몇 가지 기념품을 사고 라이브 음악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약간 호화롭게 느껴졌지만 총 지출은 90,000 정도였습니다. 넷째 주는 가장 절약한 주였습니다. 얼마나 적게 쓸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동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것을 희생하지 않고 40으로도 잘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몇 개의 샤와르마를 사 먹을 돈도 남았습니다. 참고로 샤와르마는 어디에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매일 화려한 라떼, 서양식 브런치, 아보카도 토스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제르바이잔은 당신의 밀레니얼 꿈을 고깃꼬치로 내리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특히 현대적인 바쿠의 일부 지역에서는 존재하지만 국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힙스터 카페에서 카라멜 라떼 1잔은 저에게 사해 비용이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지만 1일 예산이 15일 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찻집과 작은 식당에 머물렀고 전혀 놓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비교를 해봅시다. 도베입과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뉴욕에서는 고백이 작은 공동 아파트에서 4일간의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고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런던에서는 아마도 한 달 교통비인가요? 두바이에서는 맛있는 저녁 2끼와 비싼 호텔로 다시 돌아가는 택시 요금이 될 수 있지만 바쿠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집세, 음식, 교통비, 주말 여가 활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사치까지 다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사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출해서 전통 과자를 시도하고 아제르바이잔 와인을 마셨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도 와인을 만듭니다. 박물관도 방문하고 도시의 현대적인 면과 고대적인 면을 탐험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호기심이 생기며 자유롭게 느꼈습니다.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버스 정류장을 찾다가 길을 잃고 45분을 걸어야 했던 적이 있었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번은 쇠고기 요리인 줄 알았던 것을 주문했는데 간처럼 보이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먹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뿐입니다. 예산 여행에는 항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고 솔직히 그것들이 경험을 더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자, 그리고 솔로 배낭 여행자들을 만났다. 필리핀 출신의 한 남자는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한 달에 400점 살고 있었고 폴란드의 한 커플은 중앙아시아를 자동차 여행하며 아제르바이잔이 그들의 경로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모두들 각자의 홈개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모두 동의했다. 바쿠는 과소평가되고 가격이 저렴하며 완전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한 달에 도베백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며 산이나 바다로의 즉흥적인 주말 모험을 위한 여유도 남길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아끼는 문제가 아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당신에게 벌 주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하게 사는 것이다. 이 도전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청구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을 때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사소한 것들을 즐기기 시작한다. 청곤종 50짜리 페이스트리, 거리의 음악가, 카스피해 위의 석양. 이런 종류의 풍요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는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름다움은 외모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일상생활, 기대, 그리고 정체성의 일부이다. 바쿠의 어떤 곳을 걸어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금방 알게 된다. 여기에서 공정한 피부, 뚜렷한 광대뼈, 잘 다듬어진 눈썹, 빛나는 피부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더 전통적인 가정에서 온 소녀들 사이에서는 겸손한 패션이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스타일은 종종 잡지 표지에 등장할 법한 화장과 함께 선보입니다. 긴 속눈썹, 윤곽이 강조된 볼, 인스타그램 릴에서 바로 꺼내온 듯한 대담한 입술입니다. 이는 겸손함과 화려함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가 놀란 점은 어린 소녀들이 이미 이러한 미의 기준을 좇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류하는 동안 특히 코 성형이 10대에게도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소녀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기념으로 코를 성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거의 정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정한 모습으로 보이려는 압박감은 일찍 시작되며 소셜미디어는 이를 더욱 부추깁니다. 외모가 큰 중요성을 갖는 곳에서 얼굴을 바꾸는 것은 항상 자신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 뷰티에 집착하는 사회에서의 생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에 대한 집착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항상 문화적인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통해 우아함, 시, 고전적인 미의 이상이 담겼습니다. 터키의 영향은 날카로운 스타일과 강한 외모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만의 기준인 창백한 피부, 키가 큰 체형,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가진 러시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지역 주민들이 큰 자부심을 느끼는 독특한 외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요인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은 그 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화한 한 나이 많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겸손이 의무였다. 우리는 짧은 드레스를 입거나 화장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일해야 했다.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제 아름다움은 힘입니다. 자유입니다. 주목받는 방법이자 표현하는 방법이며 때때로 조용히 반항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쿠에 있는 동안 현지인들과 이러한 기대를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소녀, 그녀를 레일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저는 부모님을 위해 히잡을 쓰지만 인스타그램에는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올려요. 제 진짜 삶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여기서 흔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한 방식으로 살고 친구나 인터넷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선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진솔하게 살다가 겪을 수 있는 결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아름다운 문화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만이 아니라 그 모습 뒤에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전체 감정적 세계가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판단에 대한 두려움, 자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조용히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경험하면 다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도록 압박받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항상 우아하고 예의 바르며 공적인 자리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묵시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잘 차려입고
부드럽게 말하며 너무 대담하거나 주목받으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마치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을 유지하되 너무 눈에 띄지 말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런 기준이 거리에서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온라인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한 소녀가 바쿠에서 내게 설명하길 거리에서는 여자가 되어야 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것은 제대로 보여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많은 소녀들이 자신들의 다른 버전으로 살아갑니다. 더 자유롭고 더 시끄럽고 좀 더 진솔하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전통이 현대의 욕망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상황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공개 연애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가족의 명예가 모든 것인 나라에서 데이팅 앱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지하 문화론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틴더와 같은 앱은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하고 만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명으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프로필을 커뮤니티에서 숨기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앱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은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항상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틴더가 만날 때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말해, 당신은 이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생활, 비밀스러운 만남, 모든 것을 숨기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마치 잠금된 화면 뒤에서 펼쳐지는 현실 드라마와 같습니다. 바쿠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문화, 종교, 현대 생활이 서로 충돌하는 곳,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정체화하는 나라로 첫눈에 그 정체성은 일상생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모든 도시에서 모스크를 볼 수 있고 거리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여전히 겸손, 노인에 대한 존경, 전통적인 가족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데이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커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키스하거나 손을 잡는 것을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규칙은 명확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이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반전이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것은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차분하고 보수적인 외부 뒤에는 조용히 일어나는 다른 삶의 면이 있습니다. 공공의 시선에서 벗어난 데이팅, 관계, 심지어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 경험이 포함된 면입니다. 이 숨겨진 문화는 특히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종종 같은 개인 안에서 공존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삶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과 경험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을 따를 것으로 기대받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트렌드, 소셜미디어, 개인적인 욕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용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나 종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시에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삶의 큰 징후 중 하나는 데이팅 앱의 사용입니다. 틴더, 베두, 심지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은 바쿠 및 다른 도시에서 매우 인기가 있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이름과 심지어 가짜 사진을 사용하여 비밀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소녀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인식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은 때때로 외국인인 척하거나 다른 도시에서 왔다고 말하여 더 흥미롭게 보이거나 누군가에게 발견될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현지인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대답은 종종 유머와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한 소년은 나는 2년 동안 틴더를 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제 가장 친한 친구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우리는 모두 사용하지만 우리 가족이 알게 된다면 큰일 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행동은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대화하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비록 문화가 혼전 관계를 권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연결은 대부분의 외부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만나는 시간까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누군가 본다면, 친구가 가족에게 말한다면, 노출된다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동네와 먼 조용한 지역에서 만납니다. 다른 이들은 사회적 서클, 외부의 사람과만 사귀어 인식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을 위해 빌리는 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종종 간판이나 장식이 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간단하며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장소는 아제르바이잔의 지하, 데이팅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생활 찾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에게 이곳은 애정을 표현하고 편안하게 쉬고 그저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 숨겨진 문화가 나타나는 곳은 나이트 라이프입니다. 현재 바쿠의 밤 문화는 겉보기에는 온화해 보입니다. 카페, 조용한 레스토랑, 전통 찻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고 있거나 누군가 초대를 해준다면 아주 다른 장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옥상바, 개인 파티, 그리고 숨겨진 라운지가 밤이 되면 활기를 띱니다. 시끄러운 간판이나 화려한 광고는 없습니다. 모두 입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알게 되면 초대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 내부는 편안하고 현대적이며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마시고 춤추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션은 대담하고 음악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은 외부 세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대학생은 낮에는 모스크에 가고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식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균형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반항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전통을 기념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즐기고 탐험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실제로 매우 진지한 긴장을 만듭니다. 한쪽에는 욕망이 있고 다른 쪽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외출 후 일부 사람들은 후회감을 느낍니다.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라온 규칙을 깨뜨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며 계속 살아가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질문이 가득하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좋은 무슬림이면서 삶을 탐험하는 젊은 성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숨김없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중적인 삶에 화해를 했다. 한 소녀는 말했다. 나는 라마단 동안 단식을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만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혼자 여행도 간다. 나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그저 가족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른 한 사람은 말했다. 나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것입니다. 내 사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자신을 연기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여성에게 더 어렵다. 많은 가정에서 소녀들은 결혼할 때까지 순결하고 조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반면에 남자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종종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연인이 사랑에 빠지더라도 그들은 종종 그것을 숨긴다. 공개적인 데이팅은 소문, 수치심, 가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었다고 해서 헤어져야만 한다. 다른 이들은 결혼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수년간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한다.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연결되고 싶어 한다. 무엇이든 간에 이는 엄격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문화말을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제르바이잔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원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우루즈를 축하하고 테크노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존경하는 어르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평화롭게 파트너에게 키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이거나 무슬림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쿠의 반문화는 단순히 음악과 음료 이상의 것입니다. 전통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세대의 숨겨진 감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넌 불빛 아래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며 이를 경험하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말했듯이 우리는 부주의해서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파티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진짜인 이유일 것입니다. 음악도 춤도 아니라 단지 하룻밤 동안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규칙도 가면도 없이 오직 자유의 소리와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도시에 심장 박음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름다움, 전통, 자부심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소처럼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문화와 축제의 표면 아래에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세대가 정서적 압박, 침묵의 기대, 개인적인 혼란과 조용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감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실제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그들은 지치고 길을 잃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삶은 줄타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만 동시에 교육을 받고 독립적이며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균형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가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 영화, 심지어 자신의 반 친구들을 통해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소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히잡을 착용하다가 학교나 직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벗습니다. 다른 이들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관계를 비밀로 하거나 자신의 목적지를 거짓으로 말합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지만 여기서의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공동체에서 존경을 잃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받거나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압박감은 여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은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지지받으려 해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구는 거야, 혹은 그냥 이런 것이 우리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 아픔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피로감을 주며 자신감과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남성들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강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누이를 보호하며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는 고귀하게 들리지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젊은 남성들은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가정을 떠나며 항상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대받습니다. 한 남자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지만 속은 지쳐 있어요. 이런 압박감은 남성들이 감정적으로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남자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을 억눌러 두게 됩니다. 일부는 야생활, 음주 또는 다른 즐거움으로 도피합니다. 다른 이들은 조용히 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그들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더라도요. 그런 다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기 드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지역에서 치료는 여전히 이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안, 우울증 또는 감정적 외상을 겪고 있어도 그들은 이를 숨깁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사진을 올리며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 침묵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안전하게 이야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의 낯선 사람들에게 감정을 토로하기로 선택합니다. 일부는 익명으로 글을 쓰고, 다른 이들은 시, 음악, 예술의 아픔을 숨깁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 또는 전문가로부터의 진정한 지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얽히면 감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슬람은 아제르바이잔 문화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금식, 그리고 신앙의 가치에서 위안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종교가 죄책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것들이 죄라고 배웠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춤추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죄책감은 그들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거나 부끄러움을 느껴 가족을 피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믿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 사랑과 정신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에 왜 나쁜 기분이 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규범과 개인적 욕구 사이에 이러한 줄다리기는 감정적 혼란을 만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찢기는 문제이며 안전하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평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통과 자유, 신앙과 자기 표현을 혼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조용히 지내고 규칙을 따르며 가장 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그들이 지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지치고 평가받는 것에 지치고 부족하다는 느낌에 지친 사람들,
이러한 정서적 피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항상 슬픔이나 고통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죠. 때때로 그것은 단지 침묵으로, 가짜 미소로 혹은 눈을 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존재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더 무겁고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성들은 벌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하고, 남성들은 무너지지 않으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살고 싶어 하며, 그들 모두는 언젠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에서 정서적 건강도 그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존중받는 것과 진실된 것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 즉 대화의 이면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겠죠.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웃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해질 때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미래는 밝지만 진정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숨쉬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밀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honesty, support, and care가 있는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종이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다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름답고 저렴하며 조용한 야생의 매력이 있는 나라일까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매력과 모순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거리마다 깨끗하고 건물들은 빛나며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음식은 놀라운 향기를 풍깁니다. 작은 예산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몇 달러만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늦은 밤에도 도시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름답고 자연은 경이롭고 문화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건물과 평화로운 공원 뒤에는 진짜 사람들의 실제 삶이 있으며 그 삶은 어떤 사진이든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감정적이며 강력합니다. 이곳에는 충분히 머물러야만 알게 되는 조용한 야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이나 시장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연기한 뒤 혼자 밤길을 돌아가는 소녀의 침묵에 있습니다. 누군가 사적인 앱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면 단순히 그 모스크나 쇼핑몰만 보지 마세요. 음식을 맛보거나 불꽃탑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사람들이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것을 들어보세요. 찻집에 앉아 누군가 목소리를 낮출 때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현지인에게 그들이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진정한 모습은 그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감정, 그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조용한 힘 속에 있는 진실. 아제르바이잔은 비밀을 간직하면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깨에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완벽해 보이는 예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며 환영하는 사람들 중 일부러 조용히 자신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식적이지 않으며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숨 쉴 공간을 너무 적게 주는 세상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단순히 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악수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으며 당신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잔은 설탕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연결, 때로는 조용한 반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아제르바이잔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여행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였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였으며 당신이 알고 있던 것을 질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좋아요와 구독이 아닌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조용한 진실들을 나누세요. 배운 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보세요. 진짜 이야기는 가이드북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 속에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는 젊은이의 눈빛, 아픔을 숨기고 있는 소녀의 미소, 침묵을 덮고 있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무엇이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는 듣는 것에서 시작되며 때때로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제르바이잔이었습니다. 엽서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니며 무대 뒤에서 숨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나요?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랑, 신뢰, 그리고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적 생활의 규칙은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숨고 두 개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될수록 자신의 어떤 버전이 진짜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새벽 3시에 저를 차를 마시자고 초대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숙한 초대인 줄 알았지만 도착했을 때 단지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장하는 게 지쳤어요. 나는 부모님을 위해 히잡을 쓰지만 그건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이러한 감정이 얼마나 흔한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허락받은 사람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갈등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은 여기서 존경받지만 또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규칙을 따르기도 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지만 데이트도 하고 기도하지만 파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역설은 더욱 큰 압박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일 뿐인데도 공동체로부터 판단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겸손하며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기대받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배우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숨겨진 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가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압박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중 생활은 조용히 계속될 것이고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숨겨진 에섹스 문화는 현실적이고 강력하며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트나 하룻밤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정체성, 자유, 그리고 종종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곳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한 조용한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다면 거리에서 보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진짜 이야기는 속삭임으로 전달되며 눈빛 속에 숨겨져 있고 잠긴 문 뒤에서 보호받으며 항상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바쿠와 간자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작은 마을과 촌락에서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더욱 강합니다. 사람들은 더 면밀히 감시당하고 가족들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소문은 불길처럼 퍼집니다. 간단한 루머 하나가 한 소녀의 명성을 망치거나 한 가족 전체에 수치를 안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숨겨진 문화가 더욱 비밀스럽거나 완전히 차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각될까 두려워 데이트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틱톡을 시청하고 같은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며 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덜 드러내는 경향이 있지만 연결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도시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욕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단지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이 커진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만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을에는 남자와 대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소녀들이 있어. 증거는 없고 그냥 소문일 뿐이야. 이러한 수준의 통제는 많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감정이 두려워 평생을 살아간다. 공공의 삶과 개인적인 삶의 느낌 사이의 대조는 때때로 충격적이다. 복잡한 거리에서 조용한 길을 지나가다 보면 밖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는 노인 여성들 그룹이 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전통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몇 집 건너에서는 젊은 커플이 비밀리에 손을 잡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나갈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중성은 진정한 아제르바이잔이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이 전체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젊은이들은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개방적인 관계, 야간 외출, 표현의 자유를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씨앗이 심어집니다.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핀스타라고 불리는 두 번째 계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들의 실제 삶에서 숨기고 있는 모습을 올리는 비공개 계정이죠. 이 모습은 화장을 하고 트렌디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플러트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현실에서 살고 싶은 삶의 버전으로 디지털 도피처입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스크린샷, 유출, 질투하는 친구들 혹은 우연한 태그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진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삶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어떤 이유로 여자들이 협박을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시물, 모든 메시지는 도박과 같습니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학교나 진로뿐만 아니라 평범한 젊은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과 온라인 자아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한 소녀는 저에게 내 공개 프로필은 가족과 선생님을 위한 거고 내 비공개 계정은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두 계정에서 제 모습이 다르기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생존의 한 형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누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디지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씁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은 수년간 그들의 사랑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왓츠앱에서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전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여자친구와 나는 4년째 연애 중이에요. 내 부모님은 그녀를 단순한 동급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부모님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은 미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관계가 이해되기도 전에 평가받는 세상에서 숨기는 것이 정직함보다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감정적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결코 그 사랑을 소리내어 말할 수 없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수도 없으며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조용한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관계는 그 압박으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다른 관계들은 공유된 비밀과 묵묵한 지지 위에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함께 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 학습 계획을 세우며 가짜 친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화 습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순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전업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기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밀 속 사랑의 대상을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커플은 arranged marriage, 정략 결혼과 가족 압박 혹은 자신의 명성에 대한 장기적인 손상을 두려워하여 갈라지게 됩니다. 부서진 마음은 전통을 위한 또 다른 희생이 된다. 최근 약혼한 한 소녀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스라고 대답한 이유는 싸우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제는 숨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자유는 포기를 통해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LGBTQ+ 커뮤니티를 잊지 말자. 그들에게 이 숨겨진 문화는 더욱 강렬하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인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거절, 위협 또는 그보다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LGBTQ+ 사람들은 이성애자 커플보다 더 깊이 숨어 살면서 평생을 보낸다. 일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성애자 파트너와 결혼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아예 나라를 떠난다. 내가 포럼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 젊은이는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다. 고 말했다.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자신의 비밀을 혼자 지닌다. 그들은 온라인 지지 그룹에 참여하고 인코딩된 앱을 사용하며 익명의 친구들에게 감정적 안전을 의존한다. 그러나 힘든 삶이다. 외로움은 흔하고 두려움은 지속적이며 한 번도 가식 없이 이해받고 싶다는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 복잡하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대화, 교육, 그리고 여러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보통 무시되는 목소리들을 정말로 듣는 것, 즉 경청이 필요하다. 어른을 존중하고 싶지만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 소년과 소녀들. 기도하면서도 파티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히잡을 쓰고 싶고 자신이 누구인지 억지로 가장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희망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젊은 부모들은 점차 더 많은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건강, 개성, 연민에 대한 논의를 부드럽게 열고 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정한 변화는 여전히 조용하게 비밀의 방과 잠금된 채팅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두 사람 간의 자정전화 통화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숨겨진 성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끄러움 없이 느끼고 두려움 없이 연결되며
누군가의 존경할 만한 이미지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이 되고 싶다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아제르바이잔의 조용한 미소 뒤에는 생각, 꿈, 두려움, 희망의 폭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사과 없이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보고 더 많이 듣고 기억하라. 가장 큰 이야기는 종종 아무도 대놓고 말하려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이 숨겨진 문화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가족들이 여성의 행동과 관련된 깊은 명예의 개념인 나무스를 여전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서 규칙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 소녀의 선택은 종종 온 가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거나 남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녀 혼자만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사촌들까지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압박은 그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조용하고 신중하며 항상 통제된 상태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이 타인의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존중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개인적인 선택을 할 자유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속삭이는 대화, 익명의 게시물, 그리고 작은 용기의 행동 속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소녀. 친구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를 방어하는 소년. 아무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비밀리에 모이는 학생들의 그룹. 이러한 순간들은 작지만 함께 모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조용한 곳에서도 변화는 증명됩니다. 그것은 시위나 큰 소리로가 아니라 진솔하게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며 이 나라의 핵심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음식과 차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연결, 때로는 신비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바쿠의 어떤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면 신선한 빵, 지글지글 구워지는 케밥, 향신료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길거리 음식은 어디에나 있으며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풍미 가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는 쿠타브입니다. 시금치, 고기, 호박 또는 치즈를 채워넣고 겉은 황금색으로 약간 바삭하게 구운 얇은 부드러운 평브레드입니다. 현지인들은 여기에 요거트나 레몬 주스를 뿌리고 타코처럼 접어서 이동 중에 먹습니다. 간단하고 빠르며 맛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음식은 두샤바라입니다. 다진 고기로 채워진 작은 만두를 뜨거운 육수에 담아 제공합니다. 보통 집에서 만든 요리지만 바쿠에서는 신선하게 제공하는 작은 가게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맛은 할머니가 만들어 주던 것처럼 편안합니다. 물론 케밥도 있습니다. 주로 호화로운 빵, 양파, 석류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 육즙이 가득한 양념된 고기입니다. 사람들은 밖에 서서 케밥을 집어들고 친구와 대화하면서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먹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언제나 만족스럽습니다. 음식은 거리 생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식이자 사회적 행사이며 느긋해지는 방법입니다. 현지인들은 저녁 시간에 야외 찻집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낮은 의자에 앉아 아르무드라는 굽은 잔에서 홍차를 홀짝이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는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리지 않고요. 이제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차이카나, 찻집라는 장소가 있는데 대개 이곳은 남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적혀있는 규칙이 아니라 그렇게 해온 전통 때문입니다. 이 찻집은 남성들이 정치,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사회 중심지입니다. 그들은 백개먼을 두고 축구에 대해 논쟁하며 끝없이 차를 마십니다. 이곳은 남성들이 가정이나 직장의 형식적인 규칙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성들은 자주 이 찻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성 공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들어오면 방이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기도 합니다.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불편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은 차이카나를 마치 개인 클럽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일반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하자면 차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 덩어리와 레몬 조각을 사이에 두고 속삭이는 소문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밀스러운 비즈니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우정이 시험에 들고 적들이 감시받으며 삶이 한 번의 시선으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한 지역 주민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듣는다면 찻집에서 진실을 들을 수 있다고. 그곳의 분위기는 의견과 조언, 그리고 때로는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오래된 지역을 탐험하며 목이 말라 신선한 차의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간판이 있는 작은 문을 보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냥 또 다른 카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그곳은 게임을 하고 이야기하는 남자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우연히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체이차이찬에 들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떠나기 전에 한 나이 든 남자가 나를 손짓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차를 따르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동네에 왜 왔는지. 그러다 한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오지 않는 이유를 아나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모두가 웃었고 나도 함께 웃었지만 그들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남자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곳이야. 우리의 집은 침묵을 위한 거지. 여기서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이카나가 단순히 차와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남자들이 솔직하고 취약하며 때로는 거칠게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차이하우스는 마스크가 잠시 벗겨지는 곳이 됩니다. 물론 모든 차이하우스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더 편안하고 관광객을 환영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전통적인 차이하우스는 다릅니다. 진정한 차이하우스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숨겨져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을 반영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 음식과 차가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각 요리는 그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차 한 모금은 문화와의 조각을 담고 있으며
거리의 각 구석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전통과 변화,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단순한 쿠탑 한 접시나 한 잔의 차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테이블 위의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쿠는 외관상으로는 평온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해가 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도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대로와 깨끗한 거리, 빛나는 모스크,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와 존경의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낮 동안 사람들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족이 함께 걷고 삶의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기도 소리가 밤으로 사라지면 또 다른 바쿠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과 심지어 일부 지역 주민들도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빛나는 조명과 세련된 호텔 뒤에는 구글 맵에서 찾을 수 없는 옥상 파티, 지하 클럽, 영업시간 이후의 장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들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넌 사인을 걸거나 전단지를 게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곳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친구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만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메시지, 핀 드롭 또는 때로는 속삭임을 받습니다. 오늘 밤 오라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의 야경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보수적인 이슬람 다수의 도시인 바쿠에서는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요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경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존경받는 아들, 조용한 딸, 순종적인 학생 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비록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말이죠. 이 숨겨진 도시의 구석들에서는 완전히 엉뚱한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짧은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자유롭게 춤추는 소녀들, 문신과 염색한 머리를 한 소년들이 칵테일을 마시고 시샤를 피우고 있습니다. 큰 음악이 벽을 흔들고 레이저 조명이 천장을 비추며 사람들은 탈출한 듯 웃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곳이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이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받는 가정에서 자랐고 최고의 대학에 다니거나 중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만난 한 남자는 나는 아침에 꾸란을 읽고 밤에는 DJ를 한다. 신은 불만을 가질 것 같지 않다. 그분도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남았다. 그는 비꼬거나 무례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열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다. 이 반문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저항이 아니라 해방이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떠한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이 자유는 대가를 동반한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감정적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웃고 춤추고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라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믿었고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발각되거나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몇몇은 슬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러한 광란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내일 다시 돌아가서 위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감정의 혼합이 바쿠의 반문화를 아름답고도 가슴 아프게 만든다. 한편으로는 젊음, 자유, 음악, 사랑을 기념하는 축제인 것이다. 반면에 그것은 조용한 비명이다. 숨기는 것에 지친 세대의 외침이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공간에서도 사치스럽게 지낼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자금이 풍부하며
일부 가족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녀는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디자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인플루언서처럼 살고 있다. 숨겨진 클럽 앞에서 람보르기니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19세의 팔목에서 롤렉스를 보기도 한다. 일부 파티는 초대자만 가능하고 문 앞에는 바디가드가 있으며 엄격한 손님 목록이 있다. 넉하고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말하면 운이 좋으면 입장할 수 있다.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다. 샴페인이 넘쳐 흐르고 DJ가 해외에서 날아오며 군중은 해가 뜰 때까지 춤을 춘다. 순간 그것은 두바이나 이비자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 현재의 위치를 기억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면 처벌받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에서 그 대비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일부 젊은이들은 이러한 파티가 그들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한 방 없다. 친구를 집에 데려올 세울 수 없다.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몇 시간 동안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피는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벽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2가지 자신의 버전 사이를 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유했다. 한 소녀는 나는 집에서는 머리를 가리지만 밖에서는 벗는다. 가끔은 내가 가짜인 것 같지만 2가지 모두가 나의 일부인 것 같다. 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나는 반지를 끼고 있어서 이웃들이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늦게 집에 오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따라가기를 기대하는 사회에서 생존 도구다. 이 나이트라이프 씬의 우정조차 조용한 실내 위에 세워진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다. 규칙이 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 끝난다.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출이 수치심을 의미하고 수치심은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무언의 규범이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한다. 모두가 위험을 이해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발각되거나 판단받거나 심지어 가족과 단절되기도 했다. 몇몇은 단 한 장의 사진이나 소문이 자신의 명성을 어떻게 망쳤는지 이야기했다. 한 젊은이는 내 사촌이 클럽에서 나를 봤어요. 그가 우리 삼촌에게 말했고 이제 가족 중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녀는 누군가 내가 한번 파티에서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약혼이 취소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드물지 않다. 그것들은 재미와 웃음 뒤에 있는 조용한 고통의 일부이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이트라이프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대담해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 만나고 점차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이 그냥 한식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